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6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6번 2017년 7월 10일 필기고사 시험 문제집입니다. 요거를 처음 들으신 분은 앞에 그 1번부터 15번까지 그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들어보시고 이거를 들으시는 게 좋겠네요. 16번 천장 크레인에서 주건, 복건 등에서 사용하는 권과 방지 장치는 1. 리미트 스위치, 2. 오일 게이지, 3. 집중 그리스 펌프, 4. 와이어 로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권과 방지 장치이기 때문에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리미트 스위치. 요거는 무조건 외워 놓으시고요. 오일 게이지는 그야말로 오일의 그 게이지고 집중 그리스 펌프는 그리스를 그 도포할 때 그리스 칠할 때 쓰는 펌프를 얘기는 하는 거고 와이어 로프는 뭐 그냥 와이어 로프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리미트 스위치가 정답인데 리미트 스위치 종류는 잠깐을 보면 스크루형 리미트 스위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캠형 리미트 스위치, 중추형 리미트 스위치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통상 구분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복권 주권에서 사용하는 공가 방지 장치는 거의 100% 중추형 리미트 스위치를 사용을 합니다. 네, 오늘 리미트 스위치는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기회 있을 때 나중에 이론할 때 스크류형, 캠형, 중추형을 따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천장 크레인의 크기 표시 40/20톤 스팬 28에서 스팬의 28의 뜻은 스팬이라는 것은 양쪽 레일 중심 간의 거리를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면 보기 1번 주행 차륜의 허용 속도 아니고요. 이 주행 차륜 중심 간 수평 거리가 28이다. 여기 이제 답이 되겠네요. 주행 차륜 중심 간의 수평 거리니까 이제 차륜이 레일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이제 뭐 비틀어서 내긴 했는데 문제 없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3번 주행 레일 길이 아니고 횡행 차륜 간의 거리 아니고요. 네, 답은 2번입니다. 18. 두 개의 키를 한 쌍으로 하여 축과 보스를 조합하는 형태의 키는 두 개의 키를 한 쌍으로 하기 때문에 접선키죠. 네, 접선키. 썬큰 키도 하나고 플랫 키도 하나고 패더 키는 잘 모르겠습니다. 패더 키가 어떤 키인지 보지를 못했어요. 썬큰 키는 묻힘 키죠. 축과 축에도 같이 그 파서 축과 보스에 각각 그 홈을 파서 끼는 게 썬큰 키고요. 접선 키는 두 개 회전하는 축과 회전하지 않는 반대 축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키를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접선 키가 답이고요. 플랫 키는 축을 이제 평평하게 한쪽 면을 평평하게 갈아서 거기다가 이제 키를 부착을 시켜서 하는 형태가 플랫 키입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새들 키라고 안장 키라고 있죠.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은 접선 키. 그다음에 19번 브레이크 천장 크레인의 브레이크 중에서 전기를 투입하여 유압으로 작동되는 오일 브레이크는 여기 이제 브레이크 종류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는데요. 유압 압상 브레이크죠. 스러스트 브레이크. 이거는 요 단어 그대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천장 크레인에서 전기를 투입해서 유압으로 작동되는 브레이크는 유압 압상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유압 압상 브레이크. 스러스트 브레이크입니다. 답은 3번. 오일 디스크 브레이크는 뭐 주행이고요. 뭐 마그네틱 브레이크, 뭐 권상고나 뭐 이런 브레이크 종류가 여러 개 하는 일이 이제 따라서 이런 브레이크 쓰는 종류가 틀린데 여기서는 유압 압상 브레이크는 이제 스러스트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요 문제 자체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버퍼 스토퍼에 대한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강판으로 접합하여 캣을 만들어 충격의 부담을 덜어주는다. 강판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스토퍼가 강판에 부딪히면 충격이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이 충격이 많이 해서 기계에 무리가 오니까 강판은 아닙니다. 다음에 버퍼 스토퍼에 대한 설명이죠. 새들의 차륜을 보호하기 위해서 씌운 덮개다. 아닙니다. 겉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스토퍼다. 아닙니다. 4번 단단한 고무나 스프링 또는 유압을 이용해서 충돌 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스토퍼. 옳은 것이기 때문에 2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오는 뭐 큰 문제 없이 맞추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천장 크레인의 운전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전 시작 전 사전 점검이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살짝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아닌 거를 찾으면 되죠. 1번 천장 크레인의 주행로상 혹은 천장 크레인이 이동하는 영역 안에 장애물 유무 확인,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점검. 이것도 뭐 운전 전 점검 맞습니다. 시작 전 점검. 그다음에 보기 2번 천장 크레인 정지 기구 및 레일 클램프와 같은 고정 장치 해제 유무. 이것도 클램프가 바퀴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동을 못 하니까 클램프가 고정이 되어 있는지, 고정 장치가 해지가 됐는지, 브레이크가 해지가 됐는지 이런 거 이제 확인하는 거 시작 전 점검이죠. 그다음에 천장 크레인 부하 시험 시 과부하 방지 장치 동작 상태 확인. 요건 아니죠. 여기에 답입니다. 일단 넘어가고 4번 운전실 내 각종 레버와 스위치 이상 유무 작동시켜 보는 거. 요거는 시작 전 점검 맞습니다. 3번은 왜 아니냐면 부하 시험을 하려면 물건도 달아매야 되고 과부하 장치가 걸리려면 많은 무게도 달아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계가 움직이는지를 먼저 테스트해 보고 이제 요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작전 점검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22번 입력 전압이 440V 60Hz인 3 이상 유도 정동기가 있다. 극수가 4극이고 슬립이 3%일 때 회전자 속도는 약 얼마인가?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전기를 잘 아시는 분은 요거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또 전기를 전혀 모르시는 분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RPM을 구하는 거죠. RPM을 구하는 건데 120이라는 상수가 있습니다. 120이라는 상수는 헤르츠를 RPM으로 바꿔주는 상수입니다. 120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20 속도를 구할 때는, 전동기 속도를 구할 때는 무조건 120을 곱해준다. 곱하기 헤르츠 60. 440V는 안 곱해줍니까? 440V는 속도하고 상관없습니다. 헤르츠가 속도를 관할합니다. 헤르츠가. 그럼 440 곱하기 60. 다음에 이 두 개를 먼저 곱해주고요. 나누기 4. 극수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1800이 나옵니다. 1800 계산하면 18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슬립이 3%라 그랬잖아요. 슬립이 3%. 쉽게 말하면 3%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800에다가 1800 곱하기 3%가 손실이 있으니까 0.97을 하면 1746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건드렸어요. 1746이 나옵니다. 답은 1번 1746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는데 왜 4로 나누어지냐? 극수가 많을수록 속도가 늦어집니다.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극수가 2개면 속도가 빨라지고 국수가 8극이면 4극보다 더 느려집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문제가 나오면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된다는 것만 일단 뭐 맛만 한번 살짝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천장 크레인으로 물건을 운반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보기 1번 전격 하중이 15%까지는 초과할 수 있다. 이거 틀린 얘기죠. 전격 하중은 절대 초과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뭐 가끔 전격 하중 초과해서 이렇게 들기도 하는데 와이어 로프가 빨리 끊어져요. 전격 하중을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격 하중을 들어야 합니다. 가끔 실무에서 이제 막 쫓기다 보면 조금씩 더 들고 뭐 이러다가 또 안전팀에서 오면 또 욕먹고 뭐 다시 갖다 놓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뭐 하중을 조금씩 오버해서 들다 보면 로프나 기계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2번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뭐 맞는 얘기고, 보기 3번 로프 등의 안전 여부 항상 점검한다. 예, 맞는 얘기고, 보기 4번에 운반 중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 예,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급유해야 할 부위는 급유. 쉽게 말하면 윤활유를 준다든지 구리스칠을 해야 되는 부위가 어디냐? 브레이크 라이닝에 윤활을 하면 안 되겠죠. 미끄러져서 브레이크가 안 잡히겠죠. 그다음에 감속기어는 넘어가고요. 레일의 상면엔 바퀴가 굴러다니는데 미끄러우면 안 되겠죠. 고무벨트, 고무에 기름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가 딱딱해지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고, 급유를 해야 될 부분은 감속기어입니다. 기어. 뭐 감속기어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셔도 기어가 맞물려 있는데 윤활유를 뿌려줘야 부드럽게 기어가 넘어간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십시오. 감속기어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고 문제를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오늘 마지막 문제. 전기 부품의 점검 중 불꽃 발생 대비책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비책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스위치 접촉면에 먼지나 이물질이 없도록 한다. 먼지나 이물질이 많으면 스파크가 많이 일어나죠. 보기 2번 전원 차단 시에는 반드시 메인 측에서 부하 측 순서로 진행한다. 메인 측에서 차단할 때요. 요거는 이제 바뀌었죠. 차단할 때는 부하 측에서 메인으로 가야 됩니다. 전원을 올릴 때는 메인을 올리고 부하를 올리는 거니까 요거는 전원 차단 시에는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네요. 그다음 3번 스위치의 개폐는 급속히 한다. 빨리 하라는 얘기죠. 천천히 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접촉면을 매끄럽게 유지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너무 길게 하면 또 들으시는데 지겨우실 수도 있고 또 뭐 업무 하시다가 또 다 못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여러 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